눈보라치는 밤의 요괴가 인간의 썩은 탐욕보다 더 끔찍할 수 있을까? 복설로 완벽히 고립된 백설서원. 암행어사 조진우는 기괴한 환영극 속에 감춰진 소름 끼치는 비밀을 마주한다. 성현의 글을 읽는 신성한 그곳은 과거 급제를 위해 3명의 억울한 천재를 무참히 찢어발긴 사륙의 도살장이었다. 진실의 목을 조르듯 어둠 속에서 날아온 맹독의 화살이 진우의 심장을 꿰뚫으려 한다. 적은 조정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의 괴물. 도망칠 곳 없는 새하얀 밀실에서 생존과 복수를 건 숨막히는 사투가 시작된다. 국법마저 무용지물이 된 절망의 끝에서 젊은 어사는 비루하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더 잔혹한 악귀가 되어 핏빛 심판을 내릴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쉬어가고 싶은 순간, 이야기로 위로받고 싶은 시간에 세월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알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골짜기를 거침없이 휩쓸고 지나갔다. 암행어사 조진우와 그의 호위무사 최달은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 지독한 폭설 속에 고립되고 말았다. 말조차 걸음을 떼지 못하는 극한의 맹위 속에서 두 사람은 간신히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건물 백설서원의 육중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새하얀 눈보라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자연의 밀실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서원의 원장은 한밤중 불청객의 방문에 몹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마지못해 허름한 객방을 내어주었다. 진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 안에 짐을 풀면서도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을 발동하여 서원의 전체적인 가옥 구조를 머릿속에 빠르게 각인시켰다. 특히 객방 맞은편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대한 2층 누각, 장경각의 몹시 폐쇄적인 형태가 그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성현의 귀한 서책을 보관한다는 명목 아래 굳게 닫힌 저 건물은 왠지 모를 기이하고 음산한 위화감을 조용히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지만 맹렬한 눈보라는 전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창호지를 무참히 찢을 듯이 울부짖는 짐승 같은 바람소리에 진우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낮에 눈으로 훑었던 서원의 평면도와 사람들의 동선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복기하며 논리적인 모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거세게 몰아치며 엉성하게 닫혀있던 객방의 낡은 들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뼘 정도 틈새를 벌렸다. 벌어진 좁은 창문 틈 사이로 진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본능적으로 칠흑처럼 어두운 맞은편 장경각을 향해 곧장 꽂혔다. 원장이 분명히 야간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철저한 금지구역이라고 굳게 강조했던 그곳 2층의 막힌 벽면 쪽에 희미하고 기괴한 붉은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맹렬하게 흩날리는 눈보라 사이로 간헐적으로 비치는 그 기이한 불빛은 단순한 촛불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빛의 방향과 크기를 조종하는 듯한 인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윽고 안쪽의 불빛이 조금 더 강렬해지며 찢겨진 창호지 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환영이 선명하게 투사되었다. 새빨간 전통 홀레복을 기괴하게 펄럭이며 광기 어린 춤을 추는 정체불명의 여인 실루엣이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섬뜩하게 웃고 있는 붉은 여우 가면이 씌워져 있었고 경악스럽게도 그녀의 손을 꽉 잡고 함께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내의 형상에는 목 위로 머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피 묻은 하얀 적삼을 입은 목 없는 선비와 끔찍한 여우, 각시의 섬뜩한 심야무도였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필시 끔찍한 요괴의 장난이라 생각하며 극한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내질렀겠지만 진우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즉시 시야의 각도, 그림자의 원근감, 그리고 불빛의 광원을 입체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신체 구조상 근육과 뼈를 통제하는 머리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는 저토록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격렬한 회전춤을 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했다. 머리의 무게중심이 사라진 인체는 단 한 걸음조차 제대로 내디딜 수 없어야 완벽한 정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우의 훈련된 예리한 눈썰미는 두 형상의 격렬한 움직임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부자연스러움을 정확히 포착해냈다. 춤추는 여인의 팔이 기괴하게 꺾이는 각도나 목 없는 선비의 덜컹거리는 다리 움직임은 살아 숨쉬는 사람의 부드러운 관절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유연함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에 억지로 매달린 인형극의 목각 인형이나 얇은 천 너머로 투사된 교묘한 그림자 놀이와 같은 몹시 뻣뻣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진우가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고자 들창을 완전히 열어젖힌 바로 그 순간 장경각의 불빛은 마치 거짓말처럼 훅 꺼져버렸다. 그의 시야에는 다시 미친 듯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새하얀 눈보라와 칠흑처럼 짙은 어둠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진우는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리며 천천히 들창을 닫고 다시 방 한가운데로 돌아와 단정히 앉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가에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결코 원기의 헛된 조화가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 치밀한 논리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설계한 아주 정교한 시각적 환영극이다. 그렇다면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 거대한 눈 속의 밀실에서 대체 누가 어떠한 끔찍한 목적을 숨기고 저런 기괴한 속임수를 연출했단 말인가? 그의 무서운 추리력이 잔혹한 진실을 향해 본격적으로 첫 톱니바퀴를 맞물리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흉포한 폭설은 서원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조진우는 차가운 대청마루에서 뻣뻣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서원 원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한 뒤 짐짓 무심하고 평온한 어투로 어젯밤 장경각 2층에서 새어나온 기이한 불빛과 객방을 향해 나 있는 창문에 대해 슬쩍 운을 띄웠다. 그것은 상대의 미세한 심리적 동요를 날카롭게 찔러보기 위한 암행어사 특유의 치밀하고도 은밀한 탐색전의 시작이었다. 진우의 담담한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원장의 늙은 주름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흉하게 일그러지며 방어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원장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장경각은 오직 성현의 귀한 서책만을 엄격하게 보관하는 신성한 장소이며 부정한 여인은 결코 출입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나아가 서책을 습기에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객방을 향한 벽면에는 애초부터 창문 따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매끄러운 흙벽일 뿐이라며 진우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강하게 윽박질렀다. 그러나 진우의 차가운 눈동자는 원장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과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포착해냈다. 진우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가 계산한 어젯밤의 빛의 굴절 각도와 투사된 그림자의 물리적 위치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빛은 결코 막힌 벽을 통과하여 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만약 정말로 창문이 없다면 객방으로 똑바로 쏘아진 그 기괴한 붉은 광원은 애초에 성립조차 될 수 없는 명백한 물리적 모순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금 백설서원을 무겁게 짓누르자 진우는 마침내 객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소리 없이 몸을 빼냈다. 그는 맹렬하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호위무사 최다를 은밀히 매복시켜 혹시 모를 외부의 감시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잠긴 장경각의 거대한 문 앞으로 다가갔다. 진우는 품에서 얇고 단단한 무쇠 꼬챙이를 꺼내어
낡은 자물쇠의 내부 구조를 섬세하게 감각하며 조용히 해제하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자 오랜 세월 묵은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짙은 먼지가 진우의 코끝을 강하게 찔렀다. 그는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천으로 절반을 가린 호롱불을 켜들고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서가들을 지나쳐 2층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진우는 머릿속에 각인된 도면을 바탕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객방의 들창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맞닿는 장경각 2층의 특정 벽면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가갔다. 진우가 정확하게 계산해낸 그 특정 벽면 앞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육중하고 거대한 100년 묵은 목재 서가가 마치 철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듯 완벽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진우가 호롱불을 바닥으로 바짝 내려 비추자 마루판에 미세한 진실이 드러났다. 다른 곳에는 뽀얗게 내려앉은 묵은 먼지가 유독 그 거대한 서가 밑동 주변에서만 최근에 쓸린 듯한 희미한 마찰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최근에 이 무거운 석가를 의도적으로 밀어냈다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를 확보한 진우는 주변에서 튼튼한 참나무 지렛대를 찾아내어서가 아래의 틈새에 깊숙이 끼워 넣었다. 그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힘을 집중하자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서가가 마침내 옆으로 밀려나며 벽면에 숨겨진 진실을 토해냈다. 원장의 말대로 매끄러운 흙벽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굵은 쇠못이 무수히 박힌 채 진흙과 쇳짚으로 조잡하게 덧발려 철저하게 은폐된 커다란 창틀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우가 차가운 손끝으로 창틀을 덮고 있는 거친 진흙의 표면을 살짝 긁어내자 겉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으나 안쪽은 여전히 미세한 수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벽을 막는 은폐 작업이 오래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동이 트기 직전에 매우 다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단서였다. 어젯밤에 기괴한 환영을 조작한 자가 자신의 교묘한 속임수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서둘러 지워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서원에서 이토록 대담한 작업을 명령할 수 있는 자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은폐된 창문 바로 옆 구석에 방치된 커다란 괴짝 하나를 매의 눈으로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그 덮개를 열었다. 괴짝 안에는 어젯밤 자신이 똑똑히 목격했던 새빨간 홀레복에 찢겨진 옷감 조각과 사람의 관절을 흉내내어 조잡하게 깎아 만든 부러진 목각 인형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귀신의 저주나 초자연적인 요괴의 장난 따위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끈적한 아기가 만들어낸 물리적인 조작극임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성현의 글을 읽는다는 고결한 선비들의 은신처, 이 닫힌 백설서원 내부에는 썩어 문드러진 거짓말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진우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차가운 조소가 새어나왔다.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조진우는 서원 뒤뜰의 장작구역으로 은밀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는 오랜 세월 서원의 워슨 일을 도맡아온 늙은 노비가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한기를 견디며 힘겹게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주위를 경계하며 다가가 품에서 따뜻하게 데워둔 주먹밥 하나와 은전 두어 뗐을 노비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뜻밖의 온기에 녹아내리자 굳게 닫혀있던 늙은 노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늙은 노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쉰 목소리로 작년 과거 시험 직전에 벌어졌던 참혹한 피해 비극을 토해냈다. 당시 백설서원에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가난한 평민 출신의 유생 3명이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과거 급제가 기정사실로 여겨질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차례대로 기이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했었다. 첫 번째, 유생은 원인 모를 끔찍한 환영에 시달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스스로 대들보에 목을 매달았다. 두 번째 유생은 살을 에이는 섣달근에 꽁꽁 언 연못에 스스로 뛰어들어 익사한 채 발견되었고, 마지막 유생은 멀쩡히 책을 읽던 중 갑작스러운 피를 토하며 급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서원 측에서는 이를 학업 압박에 의한 단순한 광증과 불운한 급병으로 서둘러 포장하여 관아에 보고했다. 그러나 노비는 세 사람 모두 죽기 직전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며 벌벌 떨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죽음 직후 평소 학문적 성취가 형편없었던 권문세가의 자제 3명이 그들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서원의 추천으로 과거에 무혈 입성했다는 점이었다. 노비는 그 멍청한 도련님들의 배후에 이 서원의 실질적인 후원자이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전직 좌의정이 버티고 있다고 속삭였다.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했다지만 여전히 조정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늙은 거물이었다. 진우의 명석한 두뇌는 즉시 이 연속된 죽음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권력형 연쇄살인이라는 무서운 결론에 완벽하게 도달했다. 진우가 서원의 중앙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치고 따뜻한 화로 곁에서 바둑을 두는 늙은 사내와 마주쳤다. 매서운 눈매와 탐욕스러운 입술을 가진 그는 바로 소문 속의 전직 좌의정이었다. 진우가 공손하지만 뼈가 있는 태도로 가벼운 인사를 건네자 늙은 거물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오만한 시선으로 젊은 암행어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권력의 정점에 서본 자 특유의 여유로움과 남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기는 서늘한 살기가 늙은 사내의 눈동자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었다. 눈보라의 길을 잃은 나그네치고는 눈빛이 지나치게 날카롭군. 젊은 혈기에 함부로 얼음판 위를 걷다가는 목이 부러지기 십상이지. 전직 좌의정이 차가운 바둑돌을 판 위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묵직한 경고를 던졌다. 진우는 그 살벌한 협박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썩은 얼음은 겉보기에만 단단할 뿐 결국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대감의 바둑판에는 이미 죽은 자들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맹렬하게 부딪혔다. 짧지만 숨 막히는 기싸움이 끝난 후 진우는 돌아선 채로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단서들을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목없는 환영극과 장경각에 감춰진 창문,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3명의 천재, 유생들의 참혹한 연쇄 죽음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 과거의 끔찍한 살인멸구의 죄악을 파헤치거나 혹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복수의 연극을 서원 전체를 무대로 펼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의 진범과 복수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폭설은 서원을 여전히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시키고 있었고,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다. 진우는 품속에 간직한 마패의 묵직한 금속 질감을 손끝으로 조용히 쓰다듬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부패한 권력이 빚어낸 억울한 죽음들을 결코 이 차가운 눈 속에 영원히 파묻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치밀한 이성과 흔들리지 않는 논리를 무기 삼아 짐승의 탈을 쓰고 성현의 공간을 더럽힌 진짜 악귀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스스로에게 엄숙히 맹세했다. 사나운 눈보라가 이틀째 백설서원을 맹렬하게 타격하던 늦은 오후, 산 아래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남사당패 일행이 동사 직전의 끔찍한 몰골로 서원 문을 두드렸다. 원장은 처음에는 상스러운 광대들을 내치려 하였으나 전직 좌의정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연희를 허락하자 마지못해 그들을 대청마루로 들였다. 꽁꽁 얼어붙은 광대들은 서둘러 화로 곁에서 몸을 녹인 후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가벼운 줄타기와 기괴한 탈놀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채 날카로운 눈매로 광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흥겨운 장구 소리가 멈추고 얇은 백장지 너머로 기묘한 그림자 놀이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진우의 예리한 시선은 현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장지문 뒤에서 목각 인형을 섬세하게 조종하고 있는 마른 체격의 광대에게로 곧장 향했다. 유독 진우의 흥미를 끈 것은 그 광대가 극이 진행되는 내내 왼쪽 팔을 길고 넓은 소매 안에 깊숙이 숨긴 채 오직 오른손 하나만을 사용하여 복잡한 그림자들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이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명백한 신체적 결함을 감추려는 절박한 행동이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목격했던 기괴한 여우 각시의 환영이 빠르게 겹쳐졌다. 장경각 2층에서 붉은 홀레복을 입고 광기 어린 회전춤을 추던 그 섬뜩한 실루엣 역시 왼쪽 팔이 기형적으로 몸에 바짝 붙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눈앞에서 그림자 놀이를 조종하는 마른 광대의 체형과 어깨의 골격,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늘어진 왼쪽 어깨의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한 진우는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밀실 속의 유령극은 바로 저 광대의 치밀한 손끝에서 탄생한 정교한 속임수였던 것이다. 그림자 놀이의 내용은 부패한 탐관오리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아주 노골적이고 풍자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진우는 광대가 인형을 조작하며 대사를 내뱉을 때마다 그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시선이 무대 밖의 원장을 향해 끊임없이 살기 어린 저기를 내뿜고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원장 역시 이 불쾌한 연극의 내용을 의식한 듯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헛기침을 연발하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광대의 눈동자 속에 맺힌 증오의 깊이가 뼈를 깎아내는 듯 지나치게 짙고 서늘했다. 이 광대가 만약 작년에 억울하게 죽은 3명의 유생 중 누군가와 깊은 혈연으로 묶여 있다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논리의 사슬을 차근차근 연결해 나갔다. 굳게 닫힌 장경각에 숨겨진 창문을 미리 뚫어놓고 붉은 홀레복과 목없는 선비 인형을 활용하여 심야의 공포스러운 조명극을 벌인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피 묻은 죄악을 숨기고 있는 서원 원장과 전직 좌회정의 정신을 철저히 붕괴시켜 그들 스스로 끔찍한 진실을 발설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인 것이다. 연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광대는 몹시 피곤한 기색을 연기하며 장지문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진우는 재빨리 호위무사 최달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어 광대의 숙소를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하달했다. 어설픈 초자연적 현상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관리들과 달리 암행어사의 차가운 이성은 인간이 설계한 얕은 속임수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 영리하지만 복수심에 눈이 먼 광대를 조용히 생포하여 그가 쥐고 있는 과거 살인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온전히 빼앗아올 치밀한 덫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광대들은 원장이 내어준 별채로 물러났고 서원에는 다시금 음산하고 고요한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진우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날이 밝는 대로 장경각에 숨겨진 또 다른 물리적 증거들을 수집할 계획을 점검했다. 하지만 썩은 권력자들은 결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순순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터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살을 베어내는 듯한 폭설이 서원을 고립시키고 있었고 핏빛 진실을 은폐하려는 진짜 살인귀의 서늘한 칼날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진우의 등 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백설 서원을 완전히 삼켜버린 심야, 조진우는 매서운 눈보라를 방패 삼아 다시 장경각으로
은밀히 잠입했다. 낮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서가 뒤편의 바닥 구조와 은폐된 창틀의 추가적인 물증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낡은 마루판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중을 발끝으로 섬세하게 분산시키며 어둠 속을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아갔다. 서원의 부패한 자들이 잠든 이 시간이야말로 위장된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물리적 단서들을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서가의 안쪽 깊숙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 허공을 날카롭게 찢는 파공음이 진우의 고막을 때렸다.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으나 어둠 속에서 쏘아진 묵직한 화살 하나가 그의 가슴팍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강타했다. 엄청난 충격에 뒤로 나동그라진 진우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살을 뚫고 들어와야 할 끔찍한 고통 대신 화살촉이 두꺼운 종이 뭉치에 깊숙이 처박히는 둔탁한 진동만이 느껴졌다. 품속에 단단히 갈무리해 두었던 두꺼운 병법서가 그의 심장을 노린 치명적인 독전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다. 어둠 속의 암살자가 숨통을 끊기 위해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거는 서늘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진우가 재빨리 몸을 굴려 반격의 자세를 취하려던 찰나 마루 밑바닥에서 불쑥 튀어나온 작고 거친 손이 그의 옷깃을 맹렬하게 잡아 끌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비좁은 마루 밑 비밀 공간으로 굴러떨어진 진우의 입을 누군가 다급하게 틀어막았다. 위쪽의 낡은 마루판 위로 암살자의 무거운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맴돌다. 이내 목표물을 잃은 분노를 표출하며 거친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암살자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진우를 구한 작은 형체가 조심스럽게 가려둔 촛불의 심지를 살짝 올렸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낮에 보았던 장경각 청소 담당의 어린 계집종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진우의 품에 박힌 화살촉 끝에 묻어있는 푸르스름한 독을 가리키며 경고했다. 나으리, 저것은 단번에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맹독입니다. 서원 높은 분들의 눈 밖에 난 자들은 모두 저런 식의 끔찍한 횡액을 당하고 맙니다. 진우가 병법서에 박힌 화살을 조심스럽게 뽑아내며 자초지종을 묻자 계집종은 억눌린 한이 서린 쉰 목소리로 서원에 썩어 문드러진 실상을 토해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에 죽은 3명의 천재 유생들은 양반 자제들의 끔찍한 시기심과 악랄한 착취에 매일같이 시달렸다고 했다. 뼈 빠지게 작성한 훌륭한 답안지는 부잣집 도련님들의 이름으로 둔갑했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매질과 모욕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성현의 가르침을 논하는 신성한 학문의 전당은 힘없는 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지옥과도 같은 폭력의 담이었다. 계집종의 입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첫 번째 유생이 목을 매달았다는 그날 밤의 섬뜩한 목격담이었다. 소인이 그날 밤 뒷간에 가다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장 영감께서 피투성이가 된 종이 뭉치들을 아궁이에 허둥지둥 집어넣고 불태우고 계셨습지요. 자결을 한 자의 방에서 어찌 그리 많은 피가 나오겠습니까? 그녀는 또한 며칠 전부터 산 아래 주막에서 저 남사당패 광대들이 억울하게 죽은 유생들의 인상차기를 은밀히 묻고 다녔다는 수상한 행적까지 빼놓지 않고 상세히 털어놓았다. 진우는 계집종의 증언을 들으며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로 정밀하게 맞추기 시작했다. 장경각에서 자신을 노린 훈련된 암살자와 남사당패의 마른 광대는 결코 같은 편이 아니었다. 광대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기 위해 심리적인 공포극을 조작하는 복수기라면 암살자는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권력자들의 사냥개인 셈이다. 물증을 쫓는 자신의 수사망이 핵심에 도달하자 다급해진 진짜 살인마들이 드디어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진우는 덜덜 떠는 계집종의 어깨를 다독이며 은전 몇 섭을 쥐어주고는 당분간 이곳 마루 밑에
쥐 죽은 듯 숨어 있으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들었던 치명적인 독전은 오히려 그에게 적들의 꼬리가 밟혔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물리적 증거가 되어 주었다.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권력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다. 암행어사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살을 에이는 밖의 눈보라보다 더욱 서늘하고 무서운 심판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진우는 객방으로 무사히 돌아와 짐승을 잡기 위한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복수기인 광대가 원장의 정신을 완벽하게 붕괴시키려 한다면 다음 목표는 놈의 숨통을 죄일 결정적인 가짜 물증을 은밀히 흘리는 것일 터였다. 진우는 계집종이 증언했던 첫 번째 유생의 피 묻은 서책 조각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방 한가운데 켜진 호롱불 아래에 탐스러운 미끼처럼 던져두었다. 그리고 자신은 짙은 어둠이 깔린 병풍 뒤에 숨어 복수심에 눈이 먼 사냥감이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차갑게 기다렸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고 스산한 시각. 마침내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더니 객방의 문턱을 넘는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마른 체구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침입자가 호롱불 아래 놓인 피 묻은 서책 조각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찰나 진우의 신호에 맞춰 천장에 매복해 있던 최달이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다. 단숨에 침입자의 혈도를 완벽하게 제압한 최달은 반항하는 그를 마룻바닥에 거칠게 짓눌렀다. 진우가 천천히 병풍 뒤에서 걸어나와 호롱불을 밝게 켜고 복면을 벗겨내자 낮에 보았던 남사당패의 마른 광대가 원독에 찬 붉은 눈빛으로 그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진우는 광대의 거친 반항을 가볍게 무시하고 그의 왼쪽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다. 불빛 아래 드러난 광대의 왼쪽 팔은 과거의 뼈가 심하게 부러진 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기형적으로 뒤틀리고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어젯밤 장경각 2층에서 목격했던 여우 각시의 뻣뻣한 움직임과 일치하는 증거였다. 너의 완전히 굳어버린 왼팔은 인형극을 자연스럽게 조종할 수도 심야의 정상적인 춤사위를 펼칠 수도 없지. 그래서 붉은 홀레복을 입고 여우 가면을 쓴 채 내 몸에 정교하게 연결한 목 없는 선비 목각 인형을 이용해 그런 끔찍한 환영을 연출한 것이다. 진우의 차갑고도 예리한 추리가 전곡을 찌르자 광대의 동공이 크게 요동쳤다. 요괴의 장난으로 철저히 포장했던 자신의 치밀한 복수극이 단 하루 만에 이 낯선 젊은 사내에 의해 완벽하게 간파당한 것에 대한 경악이었다. 모든 정체가 탄로난 광대는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핏발선 두 눈으로 처절한 진실을 마침내 털어놓았다. 그는 바로 작년의 서원에서 가장 먼저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죽었다고 알려진 첫 번째 천재 유생의 친동생이었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총명하고 올곧았던 형이 미쳐서 자결할 리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신한 그는 억울한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 위해 천한 광대로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남사당패에 스며들어 이곳 백설서원까지 숨어든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원장 그늙고 탐욕스러운 악귀가 내 형님을 잔인하게 죽였다. 나는 그자의 더러운 양심을 갉아먹고 스스로 미쳐 발악하다가 죄를 실토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광대는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절규했다. 민담 속에서 원한을 갚으러 온다는 여우 각시와 목이 잘린 채 구천을 떠도는 선비의 형상을 결합한 그 연극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살인마의 썩어빠진 정신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가장 잔혹한 심리전이었던 셈이다. 그의 뒤틀린 왼팔이 억울한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진우는 광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무겁게 공감하면서도 품에서 시퍼런 독이 묻은 화살촉을 꺼내어 그의 눈앞에 툭 던지며 서늘하게 일갈했다. 너의 얄팍한 환영극은 잔혹한 짐승들의 코털을 건드렸을 뿐이다. 그들은 네가 원혼의 저주를 내리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이런 맹독으로 너의 숨통을 소리 없이 끊어놓을 것이다. 복수심에 취해 진짜 살인마들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과소평가했던 광대는 치명적인 독전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는 그제야 뼈저린 무력감에 휩싸여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억울한 복수는 귀신의 헛된 환영이 아니라 산자의 엄정한 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 시간부로 너의 위험한 불장난은 모두 끝났다. 진우는 품속의 마패를 꺼내어 호롱불 아래서 번쩍이며 자신의 진짜 신분을 엄숙하게 드러냈다. 암행어사의 강림에 광대는 놀라움과 벅찬 안도감이 교차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깊이 엎드렸다. 진우는 최달에게 광대와 마루 밑의 계집종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명했다. 내일 아침 원장의 추악한 목을 베어낼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 차례였다. 날이 밝았으나 백설서원을 짓누르는 거센 눈보라는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조진우는 객방 대청마루에 서원 원장을 정식으로 불러앉혔다. 원장의 얼굴에는 간밤의 피로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작년에 목을 매달아 자결했다는 첫 번째 천재 유생의 유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진우의 단도직입적인 압박에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자신이 직접 그날 밤의 비극적인 현장을 목격했노라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늦은 밤에 유생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급히 달려갔다고 했다. 창호지가 찢어질 듯한 눈보라 속에서 그 유생이 미친 사람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붉은 주사묵으로 유서를 갈겨 쓰고는 곧바로 대들보에 목을 메었다는 것이다. 원장은 자신이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묵즙과 유서가 책상 위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목숨을 끊으려는 그를 미처 말릴 틈조차 없었다며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허점이 없는 완벽한 목격담처럼 들렸다. 진우는 원장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품에서 당시 관아에 제출되었던 유서의 원본 기록과 붉은 주사묵 덩어리를 꺼내어 바닥에 차갑게 내던졌다. 원장, 영감, 당신의 그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에는 하늘이 정한 치명적인 자연의 섭리가 철저하게 빠져 있소이다. 진우의 서늘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대청마루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섣달 그 좀의 살을 에이는 듯한 끔찍한 추위와 맹렬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밤중이라는 사건 당시에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날카롭게 상기시켰다. 주사묵은 일반 먹과 달리 차가운 기운에 극도로 취약하여 아주 쉽게 얼어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당신 말대로 살을 내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춥고 어두운 한밤중에 불기운조차 없는 차가운 방 안에서 얼음장 같은 벼루에 물을 붓고 붉은 먹을 갈아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오. 진우의 논리적인 압박에 원장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먹을 갈기 위해 부은 물은 벼루에 닿자마자 얼어붙었을 것이며 붓을 적시는 것조차 불가능한 극한의 온도였기 때문이다. 진우는 원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숨막히는 추리를 이어갔다. 이 유서가 쓰여진 진짜 시간은 한밤중이 아니라 숯불 화로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던 낮 시간대일 수밖에 없소. 누군가 대낮에 그 불쌍한 유생을 잔혹하게 고문하여 억지로 유서를 쓰게 만든 뒤 끔찍하게 살해한 것이지.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목을 맨 자살로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오. 당신이 아궁이에 급히 불태운 핏자국 묻은 서책들이 바로 그 참혹한 살인의 증거가 아니오. 계집종이 목격했던 핏자국 묻은 서책을 불태웠다는 사실까지 진우의 입을 통해 폭로되자 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죽은 자처럼 잿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젊고 예리한 암행어사가 눈보라에 갇힌 밀실과도 같은 서원 내부의 끔찍한 비밀과 물리적인 허점들을 이토록 완벽하게 꿰뚫어 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권력과 기만으로 높게 쌓아 올린
철벽 같은 알리바이가 단 한 줌의 얼어붙은 먹물과 서늘한 논리 앞에 허망하게 산산조각이 났다. 성현의 도리를 가르친다는 자가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죄 없는 천재들을 잔혹하게 도륙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진우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대청마루를 뒤흔들었다.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원장은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루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두 눈동자에는 여전히 비열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바에야 진짜 흑막인 전직 좌회정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원장은 침을 꿀깍 삼키며 숨겨진 모든 배후를 남김없이 자백하겠으니 부디 전직 좌회정 대감과 대면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명해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렸다. 꼬리 자르기를 당할 위기에 처한 사냥개의 비참한 말로였다. 진우는 차가운 경멸의 시선으로 그 비루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악의 뿌리. 늙은 권력자의 뻔뻔한 숨통을 정조준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손을 잡고 놈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진실의 문이 마침내 무겁게 열리고 있었다. 원장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전직 좌회정의 처소가 있는 본체를 향해 다급한 걸음을 옮겼다. 조진우와 최달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매의 눈으로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맹렬한 눈보라는 사방을 하얗게 뒤덮으며 시야를 가렸고 세 사람의 발자국조차 순식간에 차가운 눈 속으로 흔적도 없이 파묻혀버렸다. 본체로 가기 위해서는 서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을 드러내는 거어진 연못인 빙지, 고리치를 반드시 가로질러야만 했다. 원장이 빙지의 차갑고 미끄러운 얼음판 위로 엉거주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반대편 본체의 무거운 방문이 스르륵 열렸다. 두꺼운 담비 가죽옷을 걸친 전직 좌회정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곤마루에 꼿꼿하게 서서 다가오는 원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늙은 권력자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는 오만하고도 얼음장 같은 냉혹함만이 섬뜩하게 굳어져 있었다.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해진 원장은 무언가 살려달라는 애절한 말을 다급하게 외치려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순간 원장의 몸이 얼음판 위에서 허우적거리듯 기괴하게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발목을 강하게 채인 것처럼 맥없이 미끄러지며 허공을 갈랐고 끔찍하게도 연못 한가운데 솟아있던 날카로운 장식용 바위에 정수리를 그대로 강타당하고 말았다. 퍽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붉고 뜨거운 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라 새하얀 눈과 투명한 얼음판을 끔찍한 빛빛으로 잔혹하게 물들였다. 원장은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음판 위에 쓰러져 즉사했다. 진우는 즉시 앞으로 달려나가 쓰러진 원장의 맥을 짚었으나 이미 그의 숨통은 완벽하게 끊어진 상태였다. 이 끔찍한 참상을 코앞에서 지켜보던 전직 좌회정은 마치 길거리에 하찮은 개가 죽은 것을 본 것처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몹시 귀찮다는 듯 혀를 빅식 찼다. 하이셔. 늙은 것이 다급하게 걷다가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지다니 참으로 흉하고 허망한 죽음이로군. 눈길을 걸을 때는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하는 법이거늘. 늙은 거물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진우의 예리한 시선이 죽은 원장의 미끄러진 궤적을 따라 얼음판을 매섭게 훑어내렸다.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었다. 진우는 원장이 밟았던 특정 위치의 얼음 표면이 자연적인 결빙 상태가 아님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누군가 연못에 물을 길어다 그 지점에만 인위적으로 얇게 겹겹이 얼려 발을 딛는 순간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치명적으로 미끄러지도록 치밀하게 함정을 파놓은 명백한 흔적이었다. 작년에 익사했다는 두 번째 천재 유생 역시 바로 이곳.
이 저주받은 빙지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했을 터였다.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끄러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 현장이군요. 쓸모가 없어진 낡은 사냥개를 이렇게 잔혹하게 토사구팽하시다니. 대감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치밀하고 무자비하십니다. 진우가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며 늙은 권력자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원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핵심 증인이 끔찍한 시체로 변해버림으로써 전직 좌회정의 추악한 죄악을 증명할 수단이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전직 좌회정은 진우의 도발 앞에서도 가소롭다는 듯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받아쳤다. 젊은 어사,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진 늙은이의 불운을 어찌 내 탓으로 돌리려 하는가. 물증이 없는 억측은 그저 미친 개의 헛짖음에 불과할 뿐이다. 자네의 얄팍한 마패 따위가 내 두꺼운 목을 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지. 늙은 권력자는 진실을 은폐했다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오만한 승리자의 얼굴로 젊은 암행어사를 마음껏 조롱하고 있었다. 진우는 원장의 피로 붉게 물든 빙지 한가운데 우뚝 서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전직 좌회정의 오만한 뒷모습을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부패한 법의 그물망은 저 늙고 교활한 권력의 괴물을 결코 잡아 가둘 수 없었다. 법의 한계가 명백해진 이상 이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를 무자비하게 벗어난 괴물을 처단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잔혹한 방식의 단죄가 필요했다. 진우의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얼음보다 더 서늘하고 지독한 사례가 마침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원장의 참혹한 죽음으로 서원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늙은 쥐가 숨어있던 원장의 은밀한 처소를 철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기물들을 예리하게 살피던 중 낡은 십장생 병풍 뒤쪽의 바닥 나무 판자가 미세하게 엇갈려 있는 것을 완벽하게 포착해냈다. 묵직한 단검의 자루로 튀어나온 결을 강하게 내리치자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좁고 가파른 비밀 지하 계단이 그 아가리를 서늘하게 벌렸다. 진우는 차가운 횃불을 밝혀들고 어둡고 축축한 곰팡내를 풍기는 그 깊은 지하 밀실로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하 밀실의 무거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성현의 숭고한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추악하고 더러운 탐욕의 결정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금괴와 뇌물로 가득 찬 괴짝들 옆에는 내년 봄에 치러질 과거 시험의 시제가 적힌 기밀 문서와 매관매직의 명부가 적나라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작년에 억울하게 죽어간 3명의 천재, 유생들의 이름 위에는 붉은 줄이 잔혹하게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권문세가 자제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더 씌워져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늙고 부패한 권력자가 신성한 서원을 타락시킨 가장 결정적이고도 끔찍한 물증이었다. 진우가 피 묻은 명부를 손에 쥐고 분노로 몸을 떨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서늘하고 비릿한 조소가 밀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돌아본 곳에는 전직 좌회정이 횃불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채 마치 자신의 화려한 전리품 창고를 순시하는 뱀처럼 여유로운 자태로 서 있었다. 늙은 권력자의 눈동자에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치부가 젊은 어사에게 완벽하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점의 두려움이나 당황한 기색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넣은 노련한 포식자 특유의 잔혹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과연 암행어사의 날카로운 후각은 칭찬할 만하군.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이 깊은 무덤까지 제 발로 기어들어 왔으니 말이다. 전직 좌회정은 밀실의 금괴를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작년의 끔찍한 연쇄살인을 전혀 거리낌 없이 술술 자백하기 시작했다. 가난하고
배경 없는 천재 유생들은 그저 자신의 어리석고 무능한 조카들에게 합격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반드시 치워져야만 했던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늙은 괴물은 핏빛 학살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이라고 당당하게 궤변을 늘어놓았다. 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분노를 억누르며 손에 쥔 명부를 찢어버릴 듯 꽉 움켜쥐었다. 짐승만도 못한 탐욕으로 신성한 학문의 전당을 무참한 사륙의 도살장으로 만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내 비록 젊은 어사이나 이 명백한 물증과 전하께서 하사하신 마패의 권엄으로 내 놈의 그 더러운 숨통을 당장 끊어놓고야 말 것이다. 진우의 사자후가 비좁은 밀실을 맹렬하게 울렸으나 전직 좌의정은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복소를 터뜨리며 진우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왔다. 하늘권엄 참으로 순진하고 몽매한 소리로다. 조선의 조정은 내가 수십 년간 뿌리내린 거대한 거미줄이며 주상 전하조차 내 측근들의 입김 없이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비참한 현실이다. 늙은 권력자는 진우의 얼굴에 대고 뱀처럼 쉬쉬거리며 잔혹한 진실을 속삭였다. 풋내기 어사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증거를 들이밀어봐야 한양에 썩어빠진 대신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물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오히려 진우를 미치광이 무곡군으로 몰아 처형할 것이라는 섬뜩하고도 완벽한 협박이었다. 늙은 권력자의 조롱 섞인 협박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부패한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너무도 견고하고 끔찍한 실체적 진실이었다. 진우는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댄 채 맹렬하게 타오르던 이성의 불꽃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얼음벽 앞에서 허망하게 사그라지는 뼈저린 절망감을 맛보아야만 했다. 법과 제도는 결코 약자들의 억울한 피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며 오히려 저 괴물 같은 권력자들의 추악한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주는 견고한 방패막이일 뿐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퍼렇게 멍든 원통함, 지독한 한이 도끼처럼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전직 좌의정이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한 발걸음으로 밀실을 빠져나가려 할 때 진우의 고개가 천천히 위로 들리며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인간이 만든 알량하고 썩어빠진 법전으로 저 거대한 악귀를 심판할 수 없다면 스스로 더 잔혹한 괴물이 되어 철저하게 그 숨통을 끊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어둠의 장막 속에서 피를 머금은 괴물은 오직 더 깊고 자비 없는 어둠으로만 삼켜버릴 수 있는 법이다. 암행어사의 빛나는 마패를 가슴 깊숙이 숨긴 조진우의 눈동자 속에 무자비한 지옥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조진우는 썩어빠진 조선의 국법으로는 저 거대한 권력의 괴물을 결코 심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했다. 그는 짐승의 턱 밑에서 차갑게 이성을 번뜩이며 짐짓 굴복한 척 비루한 연기를 시작했다. 진우는 서원 뒤편의 낡은 빙고 골리코 깊숙한 곳에서 원장이 빼돌린 더 큰 뇌물과 황금괴들이 숨겨진 비밀 동굴을 우연히 발견했노라고 거짓된 미끼를 슬쩍 던졌다. 권력자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하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독이었다. 진우의 예상대로 평생을 탐욕스럽게 긁어모은 재물 앞에서는 늙은 권력자의 이성도 속절없이 마비되고 말았다. 전직 좌의정은 젊은 어사가 자신의 막강한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아부를 떠는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서원의 잡것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 막대한 황금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확실하게 갈무리해야 한다며 거센 눈보라를 뚫고 당장 그 비밀스러운 빙고로 안내할 것을 오만하게 명령했다. 살을 에이는 끔찍한 삭풍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나 전직 좌의정은 오직 눈먼 무력에 사로잡혀 험준한 산길을 힘겹게 기어올랐다. 마침내 깎아지른 절벽 아래 산의 심장부를 깊게 파내어 만든 거대한 돌무덤 같은 빙고의 육중한 철문이
흉측한 아가리를 벌리고 나타났다. 그곳은 한여름에도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한기를 품고 있는 완벽하게 외부와 단절된 천연의 거대한 얼음 지옥이었다. 전직 좌회정은 호롱불을 빼앗아 들고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컴컴한 빙고 안쪽으로 허겁지겁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그림자가 얼어붙은 빙벽 위로 기괴하게 일렁이는 동안 입구에 우뚝 선 조진우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늙은 권력자가 황금은커녕 텅 빈 얼음덩어리들 뿐인 빙고의 진실을 깨닫고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덫은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쾅 하는 짐승의 포효 같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수십 관이 넘는 육중한 철문이 진우의 거친 손길에 의해 외부에서 무자비하게 닫혀버렸다. 진우는 지체 없이 팔뚝만한 붉은 빗장을 가로질러 끼우고 가장 튼튼한 못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두꺼운 철문 너머로 사태를 파악한 늙은 권력자의 경악, 어린 비명과 핏발선 저주의 욕설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진우는 차갑게 외면했다. 부패한 조선의 국법이 썩은 권력을 단죄할 수 없다면 백설산의 어목한 신령께서 직접 내 놈을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무고한 유생들을 빠뜨려 죽였던 그 끔찍한 얼음의 고통을 오늘 밤 네 뼈와 살로 온전히 겪어보거라. 진우는 철문의 작은 틈새를 향해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선고를 내렸다.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권력자의 비참한 절규는 곧 거칠게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사흘 밤낮을 미친 듯이 울부짖던 폭설이 마침내 거짓말처럼 멈추고 눈부시게 시린 태양이 솟아올랐다. 진우는 차분한 손길로 조정에 올릴 공식 장계를 거짓으로 꾸며서 내려갔다. 서원 원장은 부정부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연못의 얼음판에 머리를 박고 자결하였으며 전직 좌회정 대감은 늦은 밤 산책을 나섰다가 불행히도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동사했다는 너무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사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참혹한 피비린내를 은폐했던 백설서원에도 다시금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진우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짙은 한 헌의 그림자가 차갑게 맴돌고 있었다. 그는 광대와 계집종을 거두어 호위무사 최달과 함께 눈 덮인 험준한 산길을 말없이 내려왔다. 돌아본 서원의 지붕 위에는 여전히 순백의 눈이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암행어사의 외롭고도 서늘한 발걸음은 또 다른 썩은 어둠을 찾아 기약 없이 이어졌다.